자, 오늘은 1차 함수,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거예요. 1차 함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1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1차 함수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꼴의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형태. 이 둘의 관계를 배우게 될 거야. 기억나니? 연립 1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어떻게도 풀었어요?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도 풀었었죠? 그 내용들을 우리 뒤에서, 한참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 뭐에 따른 기온의 변화? 그렇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가끔 산 꼭대기 부근에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한여름에 등산을 할 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우리가 산 꼭대기 부분에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등산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복, 방한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해발 고도가 높은 강원도 대관령 지역에서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여 고랭지 농업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뭐가 높아질수록 뭐가 낮아져? 그렇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고도와 기온 사이의 변화를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추워진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산에 오를수록 기온이 내려가. 이런 변화 현상들을 우리가 1차 함수로, 또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게요.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학생이 따뜻해 라고 느끼고 있죠? 수온계도 이렇게 쭉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읽어보았고,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성질도 이해해야 돼.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거든. 자, 우리 성질 하면은 여러분들 부등식의 성질, 또 방정식의 성질, 또 지수 법칙, 우리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그래프에도 성질이 있다는 거야. 1차 함수의 그래프에도. 잠시 우리 복습해볼까? 부등식의 성질 3가지.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양변에 양수를 0이 아닌 아닌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 이런 성질들을 배웠었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울기, x절편, y절편, 또 기울기의 크기가 크냐 작냐, 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성질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될 거야. 또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연립 1차 방정식이 떠오르죠?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즉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총복습하고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와 그래프. 여러분들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또 함수값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하게 될 거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배워볼 거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단원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중1 때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1,3,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점들의 위치를 오른쪽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3, 1,3. 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눈금이 2씩 늘어나네. 그러면은 더 2씩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눈금 요 한 칸의 길이가 바로 1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제 A 1,3 얘네들을 나타내보자. 벌써 여러분들 다 나타냈나요? 오, 잠시 멈춤 누르고 한번 나타내보세요. 자, 다 나타냈니? 오케이, 가보자. 1,3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되겠죠? 좌표 평면 그리고 순서쌍은 x, y x를 먼저 쓰고 y를 나중에 쓰기로 약속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y, x라는 새로운 좌표 평면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x, y 순서대로 한번 좌표 평면의 순서쌍을 나타내 볼게요.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여기가 되겠네. 다음 C 여기 A, B 표현해주자.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여기에 C가 있겠네. 그 다음 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에 D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기억나시죠? 순서쌍과 좌표였습니다. 그 다음 2번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에 대해서 또 배웠었어요. 다음은 A도시에서 8시서부터 18시, 즉 오후 6시죠? 아침 8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기온을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과 그때의 기온을 구하시오. 기온 어딨어? 우리 가로축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과 그때의 기온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기온 어딨니? 여기 있죠? 35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때의 시각은 어떻게 되니? 맞아, 요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바로 오후 3시가 가장 기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운동장이나 밖에서 뛰어놀 때 몇 시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니? 맞아, 오후 3시를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너무 더울 수 있으니까. 35도면 이건 정말 더운 거야, 그치? 여러분들 작년에 여름 어땠나요? 작년 여름 온도가. 그리고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아침에는 15도인데 오후에는 35도까지 올라. 몇 도 차이야 얘들아? 와, 20도 차이. 여러분들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또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들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벌써 문제가 있네. 8시서부터 18시 사이에 가장 높은 기온은 35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낮은 기온은 바로 15도였어요. 이 기온의 차, 2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20도 차이 나는 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자, 3번. 정비례와 반비례 기억나니, 얘들아? 오케이, 잘 기억난다고 해주셨구나. 고마워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정비례는 뭐죠? 그렇지. 한 양이 증가하면 다른 양이 증가하고, 또 한 양이 증가하면 다른 양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것을 정비례,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구분해 봅시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또 식으로도 나타내 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 준비의 마지막 단계야. 자, 가보자. 두부 한 모에 1,200원인 두부를 x모, 한모, 두모, 세모, 네모, 다섯모 이 숫자들을 문자로 표현해서 x모라고 썼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이렇게 되면 y1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에 한 모를 사면은 1,2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두 모를 사면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니? 그치. 2,400원. 세 모를 사면은 3,600원. 그러면 얘는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그렇죠.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y는 1200 곱하기 x, 1200x라고 쓸 수가 있겠죠. 2번.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예요. 가로의 길이를 줬네. 바로 x라고. 요만큼이 x라고.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겠지, 그치? 여봐. 세로의 길이는 y 센티미터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y는 몇이다? 30이다. 30제곱센티미터이다. 그리고 우리는 y를 남겨두고 양변에 x로 나눠주면 x분의 30. 여기서 x, 분모에 있는 x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0이 아닐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0이 되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라 0보다 큰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양변에 x로 나눠줘도 돼요. 0이 아닌 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30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형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하는 이런 형태는 정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함수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엇을 배웠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함수가 무엇인지 또 함수값이 무엇인지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자, 여러분들 함수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함수값이 무엇인가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이런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다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셨지? 이 공부 습관이 정말 고등학교 때도 중요한 수학 공부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읽지 않고 그냥 문제만 무작정 풀면은 여러분들의 수학 개념이 약해져요.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주세요. 한 줄 한 줄 반드시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주시기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함수 값은 무엇인지 또 뒤에 가면 기울기, x절편, y절편 여러 개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진짜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